안녕하세요. 로즈어학원 운영하고 있는 CB 원다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진행된 겨울캠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순서는 로지 영어 독서 캠프만의 특징이 뭔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소개가 있는데 지금 수업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인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이제 영어 독서, 영어 도서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영어 독서 캠프의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 진행되는 거 시간표, 그리고 그룹 1, 그룹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크게 진행이 될 거고요. 평소에 보면은 아마도 그룹 1이 한 40% 정도였고, 그룹 2가 60% 또는 뭐 65% 정도. 책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영어 독서 캠프만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한국어로 하시는 분이 딱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데스크 선생님이 한국어로 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 수업 안에서 한국어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등 영문법이다 보니까는 뭐 투부정사, 형용사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심지어는 문법 선생님도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다 영어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애들이 그러면은 영어로 얘기하는 거를 모르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뭐, 너 영어를 못하는데 뭐 영어로 해야만데 이렇게 강제하는 건 아니어도 어찌됐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다 영어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자기 수준이 됐을 때 영어로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한국어로 하는데 아이가 영어로 얘기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도든지 화장실이든지 뭐 엘리베이터든지 이제 만나면 오늘 뭐 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뭐 how are you today? Are you from school?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서관 수업이랑 그다음에 코칭은 제가 직접 아이들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별 맞춤 보충 과제가 있는데 애들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 친구는 3학년인데 4학년인데 파닉스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든지 뭐 단어가 스펠링이 좀 약한 것 같아 라든지 뭐 리딩 플루언스가 약한 것 같아 라든지 뭐 발음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개별적으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과제를 따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 수업이 있는데 요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레벨이 조금 돼야 돼요. 그래서 2점대, 3점대, 4점대 소설책으로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 독서 논술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관련된 이제 교재는 여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마치고 좀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법 수업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는 책들을 6주간에 걸쳐가지고 한 권을 통째로 다 띄거든요. 그래서 1월과 2월 사이에 6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걸 다 띄는데 그거가 과제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제를 여기서 다 처리를 하고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따로 뭐 해 와야 될 거는 뭐 있다고 그러면 단어 공부, 단어집이 있는데 단어 공부 정도 해오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시 반에서 2시 20분까지는 무료로 보충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여라도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빨리 못하는 친구들이 좀 느린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점심 먹고 2시 20분까지 제가 따로 이제 보충을 해서 보낼 예정이에요. 그리고 점심이 포함이 된 가격이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행복한 밥상 거기서 이제 아이들 식사로 해가지고 보내주시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셨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 유니버시티에서 테솔 석사를 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테솔 대학원도 이제 한 학기 과정으로 석기 과정 수료했고, 3급 디베이트 코치 교육도 수료했고요. 그리고 2003년에서 2005년 사이는 YBM 종로 ELS에서 비즈니스 영어 회화 강의를 했고, 그리고 서강대학교 수지 SLP에서 2011년, 12년 사이에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죽전 대청초등학교 영어 독서 클럽을 2012년도에 운영을 했고요. 용인시청 디베이트 반 이외에 출강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12년 12월 달에 이제 여기 공부방에서 자연의 힐스테이트에서 공부방을 시작을 해서 2014년
2월 달에 이제 요 자리로 이제 확장을 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서 잘못됐네요. 2020년까지는 고려 사이버대 아동영어학과에서 이제 외래 교수로 영어 의미 및 담화 지도라는 과목을 가르쳤는데요. 요거 사실 영어 도서를 가지고서 영어 스피킹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관한 이제 how to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혜선 선생님, 저희 선생님들은 거의 뭐 그러니까 저를 포함하여 거의 경력 한 20년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를 딱 보면 이렇게 견적이 두두두두 나와요. 얘가 성향이 이렇고 얘는 뭐 어떻고 얘는 이렇게 뭐라고 하지? 대우하면 안 되겠고 뭐 해줘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력이 뭐 엄청 기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는 이제 2019년부터 오셔가지고 문법 쪽과 그리고 아예 아이들 시작하는 이제 알파벳 그런 단계부터 해갖고 대부분은 다 영어로 수업을 하시는데 그 한국어로 진행되는 영문법만 한국어로 수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임스 선생님은 추천해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제 3년째 이제 계약을 해서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어 소설 쪽 하고 계시는데 영어 소설 수업은 저희 원에 등원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등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시에서 8시까지 그 온라인 북클럽 수업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마치고 나서 혹시 시간 되시면 인사 잠깐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퀘스천 이제 리딩이라는 거가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영어책 잘 읽어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애가 소리내서 잘 읽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우리 애는 심지어 책을 한 문장씩 한국어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 내용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는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책 내용을 읽었는데, 다른 친구에게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잘 설명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는 영어책을 잘 읽어요. 그러니까 독서 단계라고 했을 때는 사실 첫 번째를 하면서 3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2를 하면서 3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이 안 되는 경우는 자기가 이해를 못해서일 수도 있고, 얘기를 잘 못해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치는 3을 두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또 이제 잘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애는 영어로 말을 잘해요. 근데 이 어머니의 의미는 아, 우리 애는 영어 발음이 좋아요. 이런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우리 애는 영어로 문장으로 줄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장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암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줄줄줄 암송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그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전달할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 남들을 웃기게도 할 수 있고 그 메시지를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문법적으로 아이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라기보다는 네가 말하는 게 뭔지 나한테 잘 전달을 해주면 돼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그냥 올바른 거라기보다 일단 의사 전달, 연습 그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인풋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자기 수준을 높여가지고 올바르게 문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닥터 크러션에 대한 이론인데 제가 그거에 관련된 강연도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가 이제 전달하려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teacher, no homework. 이렇게 얘기하는 애 있고, 또 어떤 애는 점점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그 의미가 이런 거죠. teacher, no homework 이런 경우에 선생님 저희한테 홈워크를 아직 주지 않으셨어요.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티처 제가 홈워크 안 가지고 왔어요. 대신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선생님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이지? 하고서 이제 그 상황에 일단 이해를 줄 거고 무슨 말이지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시 물어보면서 확인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성사시키는 거가 이제 의사소통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점점점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바르게 말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이 문장을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면 차라리 말하지 말자를 선택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이렇게 지적질,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 저게 고쳐야 되고 넌 잘못했고 빨간 줄이고 이런 메시지를 자꾸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는 자기가 이 문장이 틀렸다고 내지는 너무 짧다고 내지는 뭔가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스피킹도 그렇고, 리딩도 그렇고, 읽고 나서 전달도 그렇고, 어쨌든 계속 연습을 해야지 완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도서관 수업도 책 읽고 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설 수업도 뭐 책 읽고 뭘 한다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분인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수업이고, 그 다음에 북클럽은 1대8 수업이에요. 그래서 북클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과제를 프린트했는데, 과제가 있고, 과제를 해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해오고, 그 다음에 해온 과제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북클럽은 지정된 책을 읽어야만 되고 그리고 과제가 있고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 책에 대하여 거의 전문가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메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hen션 스트래티지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내지는 이해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북클럽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함께 배우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라이브러리에서는 적용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이 기법을 써야지 이게 아니라 이러한 거를 많이 연습을 해봤으니까 실전에서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영에 비하면은 뭐 북클럽은 수영 강습이라고 하면 라이브러리는 이제 자유수영 연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책 읽는 것조차도 도서관에서 이미 다 하고 가요. 그래서 캠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과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특별히 말씀드렸던 그 뭐 개별적으로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따로 과제를 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오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북클럽은 과제가 아주 많고 그리고 이거조차도 캠프에서는 제가 다 도와줘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는 과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만든 그 워크북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거의 3주에 걸쳐서 6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2점대부터 뭐 한 5점대 정도까지 모이는 아이들의 그룹에 따라 가지고 지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캠프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 뭐 번역한다 이거 아니고 이해한다 이고요. 그리고 말하기도 뭐 발음할 수 있다, 암송할 수 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 좀 자세히 보면요. 이게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진행을 할 그 라이브러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80분짜리 수업이 하루에 1개 아니면은 뭐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리딩 게이트 레벨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 레벨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레벨에 해당되는 책들이 거의 뭐 한 1000권, 뭐 2000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레벨이 1B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 1B에서 2B 정도 사이에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CD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어장이 인쇄가 되거든요. 리딩 데이트에서. 그래서 그 단어장을 인쇄를 해서 그 해당되는 단어에 뭐 아이들이 따라가지고 좀 다른데 뭐 쓰기를 힘들어 하면은 5개, 뭐 쓰기 괜찮으면 1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르는 단어를 선택해서 문장 쓰기 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다 읽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 리포트도 쓰고 그리고 너무 긴 책이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처럼 하루에 다 끝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챕터 서머리를 쓰고 그리고 책이 다 끝나면 이제 리딩 게이트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책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매일 그 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하고 북토킹을 하는 거예요. 그 북토킹이 뭐냐 하면은 리텔링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홍길동 선을 읽었다. 그러면 홍길동은 뭐 누군데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어떻게 해서 뭐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듣고 있다가 홍길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들어보면 궁금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홍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좋은 캐릭터냐, 나쁜 캐릭터냐, 뭐 너는 이런 친구랑 뭐 친구를 하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컴프레hen션 스트래티지에 해당되는 항목들이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선생님하고 대화를 1대1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고 이제 이렇게 IRM 스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서머라이징 같은 경우에 레벨 1 같은 경우는 요거하고 요게 이제 PS 그러니까 K 레벨이고 요게 레벨 1이고 이게 레벨 2라고 볼 수 있는데 IRM 그러니까 캠프에서는 레벨 2부터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알파벳부터 시작한다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그 친구들은 책을 읽고 이렇게 서머라이징 못하기 때문에 우선 중요도 선택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요 세 가지다. 그러면은 대개의 경우에 이제 등장인물이나 아니면 주제가 되는 명사 요런 거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국어로 얘기를 해 달라고 해요. 어학원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은 도서관 수업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계속 그 수업에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문장을 쓸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제가 이제 레벨 1 으로 바꿔 줘 가지고 이제 세 문장으로 책을 요약을 해서 그거를 영어로 얘기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론 아이들이 쓰고 나서 그거를 줄줄 읽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써 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리텔링 할 때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애들이 이거를 막 암송해 가지고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써 보면은 선생님한테 와서 영어로 얘기를 할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요게 최종 단계인데 책 제목, 그리고 등장인물, 그리고 장소, 그리고 시간, 그 이야기가 일어난, 그리고 인제 플롯에 대해서 쓰고 자기 의견, 요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요런 의견 정리를 해 가지고 선생님께 제출을 하고 선생님이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거를 코렉팅 해 가지고 아이를 뭐라고 하지? 좀 당황하게 만드는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이거는 아이가 리텔링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처음 시작하면 5문장으로 요약하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리포터처럼 길어서 하루에 정리가 안 되면은 이제 그날 읽은 건데 챕터가 없으면 페이지 이렇게 해서 각 항목당 일어났던 일들을 짧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전체 서머리 할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0분 동안 진행을 했을 때 요거 정리하고 선생님께 얘기하고 그리고 도움도 받고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에 이제 메릭 튜하우스나 아니면 주니비 시리즈나 뭐 A to D 미스터리나 로알드 달 시리즈나 뭐 이제 앤드류 클레멘트라든지 아니면은 더 높은 뭐 기버라든지 요런 단계들이 있는데요. 음 요런 것들은 이제 소설 수업이고 원어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컴프레hen션 스트래티지라고 했는데 그 이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크리티컬 띵킹인데 비판적 사고인데 비판적 사고는 "얘가 잘못했어."라기보다 항상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이게 최선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게 크리티컬 띵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가? 왜 우리는 이거를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이제 그런 식으로 애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소설 워크북 안에 보면은 프레젠테이션 활동도 있고 디베이트 활동도 있고 에세이 라이팅 활동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그냥 '영어 논술이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슬로우 리딩도 해당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행은 원어민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인제 나중에 컴패션 스트래티지 관련해서는 What is reading a book 에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등 영문법 같은 경우는 예비 중1 과정부터 중학교 3 학년 과정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초등학교 6 학년이나 중1 되면은 이제 중3 까지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예비 5 학년 그러니까 현재 4 학년부터 예비 중1 과정을 보통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캠프를 진행을 할 때 뭐 A 반이다. 그러면은 이제 월수 뭐 C반이다. 그러면은 이제 화목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재는 뭐 요게 좀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예비중 1 과정은 저희가 항상 그래머 노트 스타터를 썼기 때문에 요거랑 쪼끔 레벨이 높은 친구는 이제 아마 그래머 이펙트 1 요 바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머 이펙트 2, 3 요게 인제 어 중학교 2 학년 과정, 3 학년 과정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단어장이 있는데 고거는 월드 마스터 시리즈가 있어 가지고 여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을 보면은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9시 50 분에서 10시 사이에 등원을 하고 그다음에 1 교시가 10 시에서 11시 20 분까지 진행이 되는데 라이브러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초등학교 4 학년 그러니까 예비초 5 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래머 수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 교시 11시 30 분에서 12시 50 분까지는 그래머 수업도 있어서 이제 만약에 C반이다 그러면은 C반에서 선생님 수업 듣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C반에 가 가지고
그 과제 다 하고 이제 확인받고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점심 먹고 여기 코칭 타임에 추가적으로 더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특별한 그래머 반들인데 요 반에 만약에 배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요 시간이 될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룹 1 같은 경우에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예비 2학년에서 예비 4학년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 소설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북클럽 활동에서 리딩하고 스피킹 수업을 원어민 선생님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코칭, 그러니까 과제도 저랑 다 같이 진행을 하고 갈 거고 그리고 북클럽 수업에서 프레젠테이션, 라이팅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1교시에는 저랑 같이 라이브러리를 할 거고 2교시에는 저랑 같이 코칭하면서 북클럽에 해당되는 과제를 진행할 수 있고 또 금요일 날에는 제임스 선생님하고 같이 그 라이브러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의 그렇지는 않지만 과제가 완료가 덜 됐다고 하면은 점심 먹고 오후에 남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룹 2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 예비 4학년부터 6학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법은 이제 예비 쪽 5학년부터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은 이제 3.0, 4.0 뭐 아이들 모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5.0까지도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클럽, 또 코칭, 또 프레젠테이션 디베이트, 라이팅 거기다가 이제 문법 특강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친구가 이제 문법을 듣는다고 하면 화요일 날에는 전부 문법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법 시간에는 과제가 다 처리가 될 건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남아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북클럽 수업을 듣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요런 날에는 그 코칭 과제를 여기서 진행을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안 드렸네요. 작성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등록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점심은 여기 행복한 밥상에서 이제 한 끼에 6,000원으로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법 특강도 있을 수 있고 캠프 전용 라이브러리로 9시 반에서 2시까지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좀 일찍 보내주셔도 되고 그리고 무료로 레벨 테스트를 리딩 게이트를 사전에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등록이 가능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는 독서 캠프는 점심 포함해가지고 3주에 90만 원이고요. 그리고 문법 특강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에 이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24만 7,680원이겠고요. 그리고 소설 특강만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일주일에 2번 나오는 건 맞는데 그 80분이죠. 그래서 문법 특강 같은 경우에는 80분씩 2번의 수업을 연달아서 진행을 할 것이고 소설 특강은 80분씩 한 번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3주에 12만 3,800원. 그래서 What is reading a book? 이게 좀 긴데요.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라 가지고